우리가 이제 허리의 구조를 보면 허리는 일단 기둥뼈가 있습니다. 이걸 척추뼈라 그러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우리 큰 배 범선 같은 거 보면 동아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동아줄이 얇은 빨랫줄이 낫겠어요? 아니면 굵은 동아줄이 낫겠어요? 굵은 동아줄이 낫죠. 그래서 그 동아줄을 굵게 만드는 게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우리가 기둥을 막 꺾어가면서 하는 운동이 그 기둥에 좋을까요, 나쁠까요? 당연히 나쁘겠죠. 그래서 허리에 나쁜 운동은 일단 허리를 막 숙였다 폈다 하는 그런 허리에 부하가 걸리는 그런 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윗몸 일으키라든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등배 운동이라든지 허리를 돌리는 훌라후프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, 거꾸로 이 동아줄을 좀 튼튼하게 하는, 이 동아줄이 주로 장요근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그 허리에서부터 이쪽 대퇴부에 이르는 그 근육을 장요근이라고 하고, 그래서 우리가 걸으라고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걷든지 누워서 다리 운동을 하든지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장요근이 두꺼워지고 튼실해지면서 이 허리를 잘 받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하체 운동을 훨씬 더 권해드립니다. 훌라후프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허리에 아주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.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기엔 문제가 없는데, 허리가 아픈데 그 뱃살을 빼겠다고 꼭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하다가 이제 삐끗해서 실려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. 허리가 건강한 사람도 하셔도 됩니다. 윗몸 일으키기는 어때요? 윗몸 일으키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이제 경찰분들이나 뭐 다른 공무원분들 보면,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체력 검증할 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그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. 그거 하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, 또 체대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, 그 친구들도 나이가 어린데 꼭 윗몸 일으키기 막 1분에 막 70개 80개 하다가 막 허리 삐끗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나뭇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. 나뭇가지를 막 폈다 폈다 하면 이게 결국에 부러지지 절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운동은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네. 윗몸 일으키기를 대체할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? 그거는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다리를 들어보세요. 쭉 펴고 다리 들어서 하는, 이게 우리가 복근을 키우는 거거든요. 결국에는 복근을 키울 때 윗몸을 살짝만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살짝만 든다든지 그 운동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복근은 키울 수 있습니다. 자, 허리 디스크는 뼈 사이의 물렁뼈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걸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,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손잡이 있는 마이크, 단상에 있는 마이크가 이렇게 쇠로 돼 있고 또 옆에 있는 비닐로 돼 있고 해서 이 철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게 디스크인데, 이게 나이가 먹다 보면 디스크가 이제 균열이 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또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과정들에서 어떻게 생기는 병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데,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균열만 가는 거, 그 다음에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기 전 단계, 그리고 그게 터져서 뭐 흘러내려서 방사통을 일으킨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그런 단계,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아예 디스크가 다 닳아 없어지는 단계,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허리에 들어가는 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고, 그걸 다 통틀어서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고 하는데, 대부분 이제 허리에 생기는 질환의 한 90% 이상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대부분 허리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디스크라고 하죠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강도라든지 또 치료법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디스크는 이제 망가지는 순서가 있어요. 우리가 사람이 얼굴을 보면 뭐 20살 때 얼굴이 굉장히 탱탱하다가 뭐 30, 40대 되면서 조금씩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, 또 50대가 되면서 또 뭐 털이나 이런 색깔이 또 변하기도 하고, 피부 자체의 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미, 검버섯 같은 거 생기는 것처럼 그 피부에 변화가 있듯이 허리 디스크에도 변화가 생겨요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 디스크는 약간 따뜻한 인절미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고개 말랑말랑하고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그 말랑말랑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굳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굳어지게 되면, 힘을 받게 되면 그게 갈라지기도 하고, 또 더 힘을 받게 되면 뭐 만약에 안에 있는 뭐 안고가 터지듯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단계가 처음에는 이제 변성으로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, 균열이 간 그 찢어진 게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기 시작하고, 그런 터진 단계가 되면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센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, 그냥 뭐 갈라지기 시작하거나 그냥 변성만 있는 단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약 먹고 물리치료만 받아도 뭐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. 수술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뭐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죠. 그래서 요즘 뭐 여러 좋은 수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뭐 해야 되실 분들은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걸 하는 게 아니라, 우리가 뭐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평생 뭐 다리 절고 뭐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살아야 했던 분들이 그래도 현대의학에서 수술이라는 어떤 치료법이 생겼기 때문에, 내가 안진뱅이로 살기 싫고 뭐 하루 종일 절여서 뭐 인상 찌푸리고 뭐 걷지도
못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당연히 수술하는 게 맞는 거고, 근데 내가 어떤 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잠깐 아프다 마는 정도의 어떤 디스크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이 아니더라도 뭐 간단한 주사나 약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, 일단 뭐 미련하게 뭐 너무 수술이 싫고 뭐 수술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, 뭐 해야 될 땐 해야 되고 뭐 안 해도 될 땐 안 해도 되는 그런 치료의 선택을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수술을 작게 하는 데는 좀 자신이 있어서 수술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, 우리가 이제 제일 수술하고 나서 무서워하는 게 출혈과 염증이거든요. 그 중에서 더 무서워하는 게 염증인데, 이 염증의 리스크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.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가 좀 안 좋은데,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약을 너무 오래 드신 분들, 좀 콩팥이나 이런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솔직히 수술 뭐 하긴 해야죠. 그런 분들이라고 뭐 못하니까 평생 아픈 채로 사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,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수술을 뭐 꼭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좀 체력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하는 게 더 낫겠고요. 사실 그렇게 내과적인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되게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는데, 우리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여러 지침들이 있지만,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마비가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고요. 왜냐하면 마비가 있는데 버티다가 늦게 해서 결국에 신경이 안 돌아오는 경우를 보면 이제 계속 절구 다니시거든요. 되게 좀 안타깝고요. 두 번째는 그 MRI 보면 꽉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진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뭐 기다려보고 뭐 다른 치료들을 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런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러면 뭐 사실 요즘 시대에 아니 이 의사는 보자마자 나보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네. 근데 그런 분들 뭐 3개월 4개월 기다려봤자 절대 안 나요. 낫지 않는 그런 디스크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돼요.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것보다 병을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. 그래서 내가 허리에 상처를 줄 만한 행동을 안 하면 그게 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예방은 허리에 부하가 걸리는 자세, 아까 나뭇가지 얘기했듯이 숙였다 폈다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,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동작이 구부리는 동작, 그리고 물건 드는 동작,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꾸준하게 앉아있는 동작들,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, 거기에 이제 좀 복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동작들이 있어요. 그래서 기침이라든가 재채기, 뭐 구역질 뭐 이런 것들도 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동작들, 특히 허리가 좀 아픈 것 같다, 나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동작들을 할 때 조심하는 게 좋고요. 예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면 좋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체 운동을 좀 꾸준히 즐겨 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립니다. 제일 쉬운 게 걷기죠. 걷기인데 뭐 걷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지를 오랫동안 1시간 안팎 뭐 그 정도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등산도 뭐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. 크게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등산도 좋은 운동이라 보고, 뭐 가볍게 뛰는 뭐 마라톤 같은 것도 젊을 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맨손으로 한 스쿼트, 뭐 기마 자세 이런 것들은 이제 노인분들도 좋죠. 그래서 좀 어릴 때는 좀 신전 운동을 같이 하는, 그러니까 뛴다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하체 운동이 좀 도움이 되겠고, 줄넘기도 마찬가지고, 나이가 먹으면 이제 뭐 평지를 걷는다든지, 더 나이가 먹는다면 물속에서 좀 하는 뭐 움직임, 뭐 아쿠아로빅이라든지 물속에서 걷는 그런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환자분들이 너무 편하게 먹는 걸로 때우려고 자꾸 하시는데, 물론 먹는 거가 도움은 되는데 대신에 그 먹는 거를 좀 운동이나 이런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되고요. 연골은 우리가 대부분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는 조직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대부분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피가 잘 흐르는 기관으로 많이 가지 연골 쪽으로 가는 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연골은 무조건 보호하는 게 제일 1번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하면 연골 주변에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 단백질이라든지 뼈 성분, 뭐 칼슘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, 대신에 그런 음식을 먹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. 운동을 해야지 그게 내 근육과 뼈로 가지, 그냥 먹고 또 누워 있으면 이제 다 살로 가겠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뭐 조심하고 운동하는 거에 더 초점을 가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 들어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워낙에 이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, 실질적으로 허리보다 목이 훨씬 더 치료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.